당신 도대체 누구야? 2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남편이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내 얼굴에 내밀었어요. 용산 유흥업소 그곳에서의 3년. 저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들어봐. 나는 동생을 살리려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날아왔죠.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몸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밤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혜야, 신혜야.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한 무당 할머니를 만났고, 당신 이거 안 받으면 죽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해. 제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 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50대 중반, 서울 변두리 작은 굿당에서 사람들 한을 풀어주고 점을 봐주는 무당 신혜입니다.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성실한 남편, 예쁜 두 아이, 남들이 보기엔 참 잘 사는 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과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굿당을 지키며 하루하루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울고, 누군가는 가난에 치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지난 삶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면 저도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정수 씨 회사 행사 때문에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에 같이 갔어요. 정수 씨 부인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임원들이 제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했고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돌렸죠. 남편이 항상 회사분들께 신세 많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고 좋은 저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현주 씨 아니에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주. 그 이름은 제가 20대 초반 용산 유흥업소에서 쓰던 가명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어디서? 제가 당황해 말을 흐리는 사이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실례지만 제 아내를 어디서 아신지? 그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옛날에 용산에서 알던 분이랑 너무 닮으셔서. 그 한마디 용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먼저 나가자.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차 안엔 말 한마디 없었고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찾을 게 있어. 그리고 결국 그는 찾아냈습니다. 제가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제 사진들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 화려한 드레스. 뒤에는 로즈클럽이라는 간판. 이게 뭐야? 남편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그게 20년이야.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순결한 척했잖아. 애들은? 우리 애들은 뭐가 돼?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난 내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나는 팔려간 거야. 조용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이 막혀왔습니다. 1985년 제가 21살이던 해였습니다. 경남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어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는 제가 고2 때 세상을 떠났고 7살 어린 남동생과 엄마, 우리 셋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수술비는 500만 원. 그때 돈 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도 넘는 큰 돈이었죠.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친척들한테 손을 내밀어도 우리도 여유 없어 하며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아가씨, 서울 올라가서 식당에서 일하면 돈 금방 모을 수 있어. 숙식 제공에 2년만 고생하면 500만 원은 거뜬해. 그 말이 저희에겐 마지막 구명줄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랑 저는 결국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간 곳은 말 그대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용산의 한 유흥업소였어요. 여기서 일하면 돼. 이미 수술비 500만 원은 내가 병원으로 바로 보냈어. 그러니까 넌 이제 나한테 500만 원 빚진 거야. 이자까지 해서 100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협박이었죠. 도망치면 너 엄마랑 동생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저는 3년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밤마다 술을 따르고 손님들 비위 맞추고 가명을 쓰고 웃어야 했어요. 몸은 젊었지만 영혼은 30번도 넘게 죽고 또 죽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1988년 드디어 빚을 다 갚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4세 저는 반쯤 부서진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동생은 수술 후 잘 자라고 있었고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과거는 완벽히 묻어두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이름도 제 가명도 그 동네도 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제가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전 남편 정수 씨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제 과거를 캐묻지 않는 남자. 저도 묻히고 싶었고 묻어두고 싶었어요. 이제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20년 동안 정말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20년의 제 마음은 완전히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난 속은 거잖아. 2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난 네가 그런 줄 몰랐다고. 말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말 못했어. 당신이 나를 더럽다고 여기고 떠나버릴까봐, 이 애들이 날 부끄러워할까봐.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제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애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목숨 걸고 지켜온 건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내 자리도 엄마 자리도 한 번에 잃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만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기 비하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벌 받는 거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옛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신혜야, 신혜야. 길을 걷다가 그대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 같아요. 푹 쉬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신혜 씨, 이거 그냥 병이 아닌 것 같아. 신병 아닐까? 내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봐.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신병이야.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하지만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한 허름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70대 할머니 무당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 신이 따라 붙었네. 이거 안 받으면 당신 죽어요. 당신 신 받아야 돼. 신 내림 안 받으면 몸이 못 버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무당 같은 거 하기 싫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면 이미 그렇게 살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보니까 평범하게는 안 끝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몸은 불덩이 같았다가 얼음 같았다가 무가 귀에 대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결국 저는 넷째 날 제 발로 다시 무당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알겠어. 내림굿 해야지. 2006년 초봄, 제 내림굿이 시작됐습니다. 3일 밤낮 동안 장구 소리, 징 소리, 피리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신복을 입고 북 위를 오르내리며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춤춘다가 아니라 누가 나를 춤추게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날 신칼을 입에 물고 제 혀를 찔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굿이 끝나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무당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아픔을 풀어줘야지. 그게 네 팔자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결국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저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1년간 더 배우고 수행했습니다. 굿하는 법, 점 보는 법, 신과 말 건네는 법. 그러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굿당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여자들 사정 잘 들어주는 무당이 있다더라.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비슷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시댁에서 치여 사는 며느리, 자식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같이 제 옛날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말뿐입니다.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거고, 버려진 거고, 상처 입은 거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왜냐면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예전의 나였거든요. 무당이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굿당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어딘가 눈매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이제 25이 된 키 크고 마른 청년. 어머니 죄송해요.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외삼촌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대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동생 살리려고 몸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제 동생이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제 전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혜야, 미안하다. 난 그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내 입장만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상처였을 거야. 나도 알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기준과 두려움 안에서 반응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50대 중반 무당 신혜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처 입은 여자들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의 외도에 짓눌린 아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엄마.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전부 설명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냐예요. 저는 제 과거를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후회도 완전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동생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아이들이 저를 피하던 날, 밤마다 죽고 싶다 생각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신이 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쓰려고 이 길로 끌고 왔다는 거요. 이제 제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남는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 제가 다음 사연을 꺼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까지. 여기 고향에서 온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